오늘도 저희 운몰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일부 양로원에 버린 자식들.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여기 물건 두고 가세요. 더 이상 못 모셔요. 큰아들이 양로원 서류에 사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50년을 살았던 세 남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어머니가 밝힌 충격적인 비밀. 너희들, 사실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여기 물건 두고 갑니다. 더 이상 못 모셔요. 큰아들 태준이가 양로원 서류에 사인하며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어머니 가방에서 낡은 열쇠가 떨어졌어요. 태준이가 주우려는 순간 어머니가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 눈빛이 슬프면서도 단호했어요. 태준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숨기고 계신 거지? 2024년 11월 서울 외곽의 어느 양로원. 복도를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75세 박순희 어머니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휠체어를 밀면서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시게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죠. 내 자식들이 날 이렇게.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머니는 서울 강남에 혼자 사셨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로요. 남편과 함께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 있었죠. 강남 빌딩 하나. 시가 50억. 그리고 상가 건물 2개. 큰 것이 30억, 작은 것이 10억. 은행 예금도 5억. 합치면 95억.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어요. 어머니한테는 자식이 셋 있었어요. 큰아들 박태준 50세. 강남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했어요. 둘째 딸 박미경 47세. 분당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했죠. 막내 아들 박민수 42세. 송파구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세 자식은 평범한 3남매였어요.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성공했어요. 작은 빌딩도 사고, 상가도 샀어요. 세 자식 모두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세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누구 하나 차별 없이. 하지만 남편이 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세 자식이 모였어요. 큰아들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빌딩은 내 명의야. 상가도 예금도 내 거야. 아버지가 다 엄마 명의로 해놨어. 태준이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게 다 우리 거겠지. 3남매니까 30억씩.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어요. 둘째 미경이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권리가 있어. 딸이라고 못 받을 건 없지.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 없잖아. 최소 3분의 1은 내 거야. 30억 정도는. 하지만 막내 민수는 달랐어요. 그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진심이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이나 누나처럼 욕심이 없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세 자식의 눈빛을. 태준이와 미경이의 눈에서 욕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만은 달랐죠. 그냥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을 뿐.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언젠가는 누가 진짜인지 알게 되겠지.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태준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남역 근처였어요.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참 통화를 하고 보니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이. 태준이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지갑 안에는 신분증 카드들. 3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오늘 받은 계약금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 원본도. 상대방 도장이 찍힌 유일한 서류.
이게 없으면 태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거래가 다 날아가.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줘. 3억이면 회사가 망해.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준이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으나 헛수고였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수표랑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회사가 망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난감해했어요. 분실물이 워낙 많아서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태준이는 잠도 못 잤어요. 어떡하지? 사흘째 되는 날, 회사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였어요. 혹시 박태준 사장님이신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태준이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태준이의 지갑이었어요. 이거 사장님 거 맞으시죠? 남자가 웃으며 건넸어요. 태준이는 눈이 커졌어요. 제 지갑. 얼른 받아서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퍼를 열어보니 수표가 있었어요. 3억짜리 수표. 계약서도 그대로 있었어요. 신분증 카드도 다 있었어요. 어떻게? 태준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강남역 근처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갑 안에 신분증 보고 찾아왔어요. 주소가 적혀 있길래요. 수표랑 서류 중요해 보이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는 남자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인이십니다. 제 회사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라도 살해하겠습니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명함이라도. 아닙니다. 남자가 손을 저었어요. 웃으면서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데 건강하세요. 남자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태준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지? 이름도 안 물어봤네. 연락처도.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어요. 태준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야.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시네.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꼭 찾아서 제대로 보답해야 하는데. 그날 이후 태준이는 그 남자를 잊지 못했어요. 밤에 누워서도 생각났어요. 그분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준이가 어머니 집에 늦게 들렀어요. 서류를 맡기러 왔다가 밤 10시쯤 거실 불이 꺼져 있길래 그냥 가려고 했죠. 어머니 주무시나 봐. 그런데 안방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불빛도 새어나왔어요. 태준이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지? 그 아이한테. 태준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누구? 우리 중 누구?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충분히 줬어요. 이제는 진짜 마음 쓴 아이한테 무슨 뜻이지? 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네, 변호사님. 변호사. 태준이는 온몸이 굳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때 최종 확정하죠. 통화가 끝났어요. 태준이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야, 미경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일 났어. 지금 어디야? 집 앞이야. 거기서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 30분 후 미경이를 만났어요. 동생 민수는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젯밤에 변호사랑 통화하시더라. 태준이가 말했어요. 유 원장 얘기하시고 그 아이한테 전부 준다고.
미경이가 놀랐어요. 눈이 커졌어요. 전부. 그 아이가 누구야? 설마 민수? 모르겠어. 태준이가 답답해했어요. 우리 중 한 명인 건 확실한데. 다른 아이들은 충분히 줬다고. 그럼 민수한테? 며칠 후, 미경이가 어머니 집에 갔어요.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밝게 웃으며 요즘 힘드시잖아요. 어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그래. 미경이 고맙구나. 오후 2시쯤 어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미경이는 서재로 몰래 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책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2월 이후 개봉 빨간 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미경이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유언장인가? 열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봉인이 너무 단단했어요. 뜯으면 티가 날 것 같았어요. 미경이는 봉투를 도로 넣었어요. 그런데 서랍 안쪽 구석에 작은 자물쇠 달린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잠겨 있었어요. 이 상자엔 뭐가? 미경이는 궁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열쇠가 없었거든요. 미경이는 서재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태준이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숨이 가빴어요. 봉투 하나 찾았어. 12월 이후에 연락 오. 빨간 봉인 찍혀 있고,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도 있는데, 자물쇠가 잠겨 있어. 태준이도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안에 뭐가 있지? 유언장? 재산 배분? 그 상자엔 뭐가? 두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는 그날 저녁 서재에 가보셨어요. 낮잠에서 깨어나서 책상 서랍을 봤어요. 서랍 위치가 살짝 달라져 있었어요. 나무 상자 위치도 미묘하게. 어머니는 한눈에 아셨어요. 미경이도. 엄마 몰래. 뒤진 거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태준이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미경이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 후로 새 자식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태준이는 거의 매일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5번, 6번. 비싼 선물도 사왔어요. 웃으면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해. 유언장에서 빠지면 안 돼. 민수보다 더 자주 가야 해. 미경이도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3~4번. 어머니,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딸이라고 무시당하면 안 돼. 오빠만큼은 받아야 해. 하지만 민수는 예전처럼 3~4일에 한 번씩 변함없이 어머니 저 왔어요. 민수는 비싼 선물은 못 가져왔어요.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직접 만든 반찬. 진심이었어요. 돈 생각 없이, 유언장 생각 없이,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죠.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태준이랑 미경이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유언장 때문이구나. 재산 때문이구나. 민수만 예전이랑 똑같구나. 변함없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구나. 어머니는 민수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이 아이만 진심이구나. 어머니는 밤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구나.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작은 열쇠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니. 중환자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어머니가 밝히는 충격적인 비밀. 너희들 사실은 새 남매를 도와준 그 남자. 지갑을 찾아준 은인. 사기꾼을 잡아준 은인. 교통사고를 도와준 은인. 놀랍게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부에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이면 가족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해요 한마디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2부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몰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